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1번과 2번은 그 제3자에 대한 공소장에 불과한데 이 공소장이라는 것은 검사의 의견서입니다. 저거는 그렇죠. 증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최순실하고 뭐 안종근 차한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법원에다가 처벌을 해 주시오 하는 그냥 의견적인 어떤 제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대통령 탄핵 사유에 대한 증거는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저거는 증거가 아예 될 수 없는 거고. 1번인가에 예. 대통령을 최순실과 뭐 공범으로 이제 공범으로 이제 했는 명신. 예. 그리고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서면 조사도 없었죠. 없었죠. 예. 그런데 최순실 저 공소장에 공범으로 돼 있다는 걸 가지고 이걸 그렇죠. 이제 탄핵 사유라고 제출을 한 예, 거죠. 예. 그럼 차은택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제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은 저희들은 아예 증거 자체로 인정을 안 합니다. 네. 법률적으로. 그다음에 그다음에 3번은 이제 그 전 대통령이 노무현 탄핵에 관한 결정문이니까 저거는 하나의 참고 자료죠. 그래 판례, 선례 이런 거에 대한 것이지 저거는 그냥 더군다나 저는 또 기각됐던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4번 이제 그 일회재단 설립과에 관한 대법원 판결문인데요. 네. 이 판결문은 그 제가 재판 과정에서도 여러 번 주장했지만 저 판결대로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더더욱이 이 탄핵의 형사 위반 자체 아예 성립이 안 됩니다. 이건 왜냐하면 일재단을 설립할 때 말하자면 기업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기부금. 이제 했는데 기부금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단법인 설립자가 전두환 전 대통령으로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설립자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3자 이제 그 대기업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기부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그 제3자 뇌물죄가 아니냐, 뇌물죄가 아니냐 이런 형식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저것도 어떻게 되면 저기 무죄 판결이 났었거든요. 아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럼 오히려 지금 4번 자료는 나중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께 유리한 유리하죠, 자료일 수도 그죠. 근데 있겠네요.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 사건에 있어서 문제가 됐던 미르 재단과 K 스포츠 재단의 설립자는요. 정원을 딱 살펴보면 분명히 나옵니다. 그 정원의 설립자가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은 전부 다 기부를 했는 회사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부를 했는 대기업에서 내가 내 돈 내서 이 자기들이 재단 재단을 설립해서 좋은 설립했습니다. 일을 해보겠다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무슨 제3자 뇌물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저 판결문은 오히려 유리한 판결문이 되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데 긴급화사법원에 대통령이 이제 국회 시정연설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뭐 수정을 했다든가 뭐 이런 저거는 이제 국회 연설 시정문이니까 그 자체에 대해서 어떤 뭐 뇌물이라든가 이런 거 직접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 6번이 문제입니다. 제가 그거 조금 착각을 했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저게 이제 뭐 최순실이 이제 뭐 그 태블릿 PC에서 수정을 의견을 물었고 연설문에 그 반응을 좀 뭐 최순실이가 뭐 일부를 듣기 쉬운 용어로 이렇게 고쳤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저 부분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잠시만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7번부터 뒤에는 전부 다 이제 단순한 뭐 신문 7번부터 이 안에 전부 다 신문 기사입니다. 신문 기사는 문자 그대로 기사지 팩트에 관한 증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신문 그렇죠. 기사는 신문기사도 하나의 보도일 뿐이고 이런 우리가 의혹을 우리는 그렇죠. 취재했다 하는 내용이 법정의 어떤 제출하는 자료도 아니고 그렇죠. 수사 어떤 권한을 갖고 수사를 한 자료도 아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사 자체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아까 전에 이제 그 대국민 담화문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저게 어디에서 나왔다고 처음부터 됐느냐 하면은 그때 이제 JTBC에서도 제일 먼저 이제 이야기가 됐던 게 태블릿 PC에서 나왔다. 10월 24일입니다. 10월 24일 날 이런 뭐 JTBC에서 그 최순실이가 태블릿 PC를 가지고 그렇죠. 말하자면은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다음 날인가 아니 며칠 뒤죠. 그러니까 11월 4일이네. 대통령이 해명을 했죠. 그러니까 정호성 말하자면은 이가 심부름을 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의 의견을 참조해서 연설문을 또 알아듣기 쉽게 뭐 수정하는 그런 작업이었다 하는 얘기인데 그 담화문이 이제 문제가 됐고. 근데 저게 이제 엄청난 지금 이제 그게 지금 뭐 좀 이렇게 자세히 보도도 안 돼가지고 그러한데 재판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태블릿 PC에서 나왔는 담화문이니까 저희들은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은 이 담화문이 진짜 태블릿 PC에서 실질적으로 뽑아낸 건지에 대해서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형사재판이나 탄핵재판에서는 형사소송 절차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변호인 측에서 뭐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은 재판부에 이 담화문을 증거로 쓰려고 하면은 그 태블릿 PC를 제출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 발의의 증거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담화문 이게 증거로 쓰이려고 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증거가 되려면은 태블릿 PC를 제출하라. 이렇게 되니까 무슨 사유인지 태블릿 PC를 제출 못 하겠다는 겁니다. 소추 국회 측에서.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